활성산소 제거에도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은 세포 안으로 들어온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꿀 때도 필요하다. 우리 몸에 아연이 충분히 있으면 3대 영양소 활동이 필요한 에너지가 이산화탄소로 물로 바뀐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잔여물이 몸속에 쌓여서 습관병이 된다. 에너지가 충분히 생기지 않아서 몸이 나른해진다. 대표적인 증상이 공해병으로 알려진 미라마타 이타이타이, 이는 수은 카드뮴이 몸속에 축적되어서 일으키는 병이다. 우리 주변에도 유효 미네랄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 수은 카드뮴 같은 것들이 유해한 것들인데, 치료를 받을 때마다 망막증 레이저 치료가 필요 없게 된 당뇨병 경력에 대해서 신장은 매일 대량의 시력을 선별적으로 여과해서 불필요한 노폐물을 오줌의 형태로 밖으로 배출시킨다. 신장이 혈관을 수축하게 하여서 여과 기능을 돕는 것은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효소인데, 이것도 아연이 없으면 작용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아연이 부족하면 신장질환과 고혈압이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신장의 세포는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다. 이 때문에 너무 많아진 포도당이 당화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데에도 아연이 필요하다.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거나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장이 선별해서 여과하지 않고 소중한 미네랄을 오줌과 함께 배설하고 만다. 그러니 노화와 스트레스로 미네랄이 부족해진 몸에는 반드시 영양소 보충을 해주어야 한다. 근육은 근육세포에 운반된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꿀 때와 뭉친 근육을 풀어줄 때도 아연이 필요하다. 어깨 결림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도 영양소를 보충하면 나을 수가 있다. 어깨 근육세포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혈관으로부터 포도당을 끌어들인다.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대사가 도중에 멈춰버리는 이른바 교통체증을 일으킨다. 이것이 어깨 결림이다. 이럴 때 비타민 B1과 철, 아연 등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면 어깨 결림이 사라진다. 근육 상태는 매일 변하는데 여기에도 아연이 필요하다. 운동량을 단숨에 늘리면 근육의 변화가 따라가지 못해서 근육통이 생긴다. 아연으로 끝내자. 눈은 외부의 정보를 처리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카메라의 필름 망막의 주변에는 아주 가늘한 혈관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 혈관에서 고혈당으로 생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일을 항산화해서 하는데, 이때도 아연이 필요하다.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눈은 고혈당의 영향을 받기 쉬운 기관이다. 소화관에서 흡수된 포도당은 대부분 간으로 운반되지만 극히 일부분은 눈 주위의 혈관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런데 망막은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고혈당이 지속되면 필요 이상의 포도당이 망막으로 들어오게 된다. 결과로 망막출혈이나 망막박리, 실명 등 이상 증상이 생긴다. 우리 몸은 아연이 모자라면 망막 뒤의 맥락막에 비축된 아연도 끄집어내어서 써버린다. 이런 점에서 아연 부족이 당뇨병, 망막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연은 시력과도 관계가 있다. 시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A이다. 비타민 A는 수용성 비타민의 하나로 간에 저장되어 있다가 몸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된다. 이때 아연이 필요하다. 당뇨병 환자 중에는 아연 보충제를 섭취했더니 혈당 조절은 물론 좋아진 것이 있다. 시력까지도 좋아졌다. 혈당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영양소를 보충 시작했는데 즉시 효과가 나타나서 혈당 강화제를 일주일 정도만 복용하고 그만두었다. 망막증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받던 30대 남성이 이렇게 사례가 있다. 합병증 아연이 막을 수가 있다. 아연은 당뇨병의 또 3대 합병증인 당뇨병 망막증, 당뇨병 신증, 말초 신경장애를 일으키기 쉬운 기관인 눈, 신장, 근육, 뼈, 적혈구, 당뇨병과 관계있는 부위에서 대량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3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연은 꼭 보충해야 한다. 아연이 부족하면 아연을 보충하면 인슐린의 원료인 아연이
체내에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에너지 생산이 부족하여서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다. 나이가 많아지면 소변으로 배설되는 미네랄이 늘어나는데 아연도 그 중에 하나다. 노화와 더불어서 아연 부족은 당뇨병에 걸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인슐린의 분비가 적어지면 저녁 식사 후에 혈당치가 정상일치라도 시력에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아연이 함유된 영양제를 먹으면 혈당이 낮아진다. 당뇨병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고령자에게 아연이 포함된 영양제로 영양을 보충하게 된 결과 활력이 솟고 혈당치도 떨어진 사례가 많다. 당뇨병 경력 20년이 또 복용하는 약의 종류가 매년 늘던 72세의 여성이 있다. 병원에도 식사 지도도 열심히 받고 단전호흡이나 수정보행 운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지만은 당과 혈색소 수치가 7.8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영양소를 보충하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6.6으로 떨어졌다. 영양소가 아연은 당뇨병 환자에게 필수 영양소이다. 필수 아연, 인슐린, 혈당의 삼각관계. 당뇨병 환자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서 혈당을 낮추도록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조절을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치가 않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인슐린을 분비하고 혈당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인슐린 혈액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인슐린으로 하여금 철저히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낭비 없이 세포에 들여보내도록 또 축적하도록 진화해버렸다. 이러한 인슐린의 분비가 저하되거나 작용 영원을 하지 않으면 포도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남게 되는데 혈액에 포도당이 많은 상태를 고혈당이라고 한다. 한국인이나 일본인의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의 저하가 원인이라고 알려져서 지금까지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약이 우선으로 처방되었다. 하지만 슬프게도 당뇨약은 2년 이상 장기 복용하면 효능이 떨어진다. 이런 사실도 밝혀졌다. 약도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연이 인슐린을 돕고 인슐린은 혈당을 낮춘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에도 필요하다. 아연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의 일종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간에 필요한 효소와 또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 기능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런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일종, 단백질로 된 가느다란 실이 두 개의 보물처럼 동그랗게 말린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다. 보불처럼 생긴 이곳에 아연이 한 개씩 들어있다. 말하자면 아연이 자전거의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자전거의 몸체는 단백질이며 바퀴는 아연인 셈이다. 비타민과 미네랄, 그 중에서도 아연은 꼭 챙기라. 필수이다. 간이 보내던 SOS 무시했다가는 큰일 난다. 간은 중요한 장기물로 지치거나 기능이 약해지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긴급구조 신호를 보낸다. 한의에서 이런 것은 병이 아니지만 어떤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미병이라고 한다. 간의 건강 상태는 눈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눈이 시피로하고 눈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눈 안쪽이 아프다. 충혈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흰자위가 늘었다 등등. 간의 이상 증상, 다리에 경련이 일으키고 정강이에서 습진이 생기고 관자놀이가 두통, 또 옆머리가 째오고 뒷머리에 목덜미까지 결리고 뻣뻣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화를 내고 히스테리, 또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손톱이 부석부석, 맨 처음 나오는 변이 딱딱, 여행 등으로 집을 떠나면 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 오줌색이 진하다. 갑자기 난청이 생긴다. 단 것이 엄청나게 당긴다. 이런 것들이 SOS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있는 그 손의 자극법을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간이 지친다. 휴일이 되면 내 몸에 당뇨병도 쉬는지 남들처럼 혈당이 낮아져요. 이렇게 말하는 직장인들이 꽤 있는 편이다. 스트레스는 혈당에 영향을 크게 끼친다. 성급한 기질, 우리 몸의 스트레스.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당뇨법에 대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체내 시계를 맞추는 방법을 해서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도록 손톱 자극요법 등등. 약을 들리면 간 기능이 떨어진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식후의 시간은 대사정이 더 이렇게 되는데 무턱대고 끼니를 걸으면 오히려 살이 찌는 경우도 있다. 이는 연령을 소비하는 횟수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탄수화물. 반면에 가음한 다음날에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알코올을 해독하는 게 부담이 되어서 열을 만들 수 없는 상태이다. 간 기능을 좋게 하고 싶을 때는 해독이 필요한 술과 약,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 중에서 한 가지라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복용할 약을 해마다 늘리게 되는데 이것은 간 기능을 더욱더 떨어뜨리게 한다. 간을 건강하게 하자.